4학년 2학기 수학 6단원 다각형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교과서 118쪽에서 121쪽, 수학 익힘책 78쪽에서 81쪽 내용을 통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수학 교과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 건물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도형들의 특징을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관의 모습이 나오고요. 과학관 건물들에서 볼 수 있는 도형들을 찾아서 선을 따라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함께 그려보도록 해요. 일단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을 따라서 도형을 그릴 수 있고요. 나는 이런 선분과 둥그스름한 것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의 모양이 보이고요. 라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보입니다. 마는 선분과 함께 곡선 친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약간 위로 올려서 자, 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사다리꼴 모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사다리꼴은 아니겠네요. 평행한변이었군요. 네, 이런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선을 따라 그려보세요. 자, 이제 118쪽과 119쪽을 함께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 건물에서 찾은 도형들이 있을 텐데요. 이 도형들을 선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선분이라는 것은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을 말합니다. 따라서 곧게 이어지지 않고 약간 구부러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선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자,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과 곡선이 포함된 도형으로 나누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죠. 나는 선분도 있지만 곡선도 있어요. 다는 곡선으로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라는 선분으로만. 마는 선분과 곡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네요. 자, 우리는 이처럼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과 곡선이 하나라도 포함된 도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모두 별표 체크해 두세요. 나중에 노트에다가 핵심 내용을 정리할 때 이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죠. 자, 우리가 6단원에서 다각형을 공부하는데 이 다각형은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아래쪽으로 와서 다각형이 아닌 것을 찾고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빈 공간에다가 이유를 함께 적어 보도록 해요. 일단 가는 다각형이 아닙니다. 나는 다각형이 맞죠? 다는 다각형이 아닙니다. 라는 다각형이 맞습니다. 마는 다각형이 아니죠. 바는 다각형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와 다와 마가 다각형이 아닌 이유를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일단 가 같은 경우는 여기 윗부분에 선분이 아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곡선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 됩니다. 선분도 있지만 곡선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각형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 같은 경우는 선분이 하나도 없죠. 곡선으로만 된 도형이기 때문에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는 왜 다각형이 아닐까요?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에 이렇게 열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다각형의 정의를 살펴봤고 다각형이 아닌 것과 다각형인 것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좀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을 변의 수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변이라는 것은 도형의 가장자리에 있는 선분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변은 곡선이 아니라 고든선이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곡선이 아닌 고든선,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가부터 한번 변의 개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요.
8. 그쵸? 그리고 나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줄까요? 자, 다는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자, 아래쪽 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다음 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요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자, 변의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도형을 분류를 해보니 요렇게 8개, 6개, 7개 순서대로 쓴다면 6, 7, 8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도형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분류한 도형에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여기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각형은 변의 수에 따라서 변이 6개라면 육각형, 7개라면 칠각형, 8개라면 팔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른 도형을 공부했을 때 변의 개수가 3개인 친구를 삼각형, 그 다음 4개인 친구를 사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그거와 동일하게 변이 6개면 육각형, 7개면 칠각형, 8개면 팔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1쪽으로 와서 다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각형은 변의 개수가 5개인 친구였죠. 그래서 우리가 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자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생긴 것도 오각형이 되겠죠. 자, 이제 육각형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형은 우리가 보통 벌집 모양 같은 거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래로 하나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육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팔각형도 한번 그려볼까요? 한 칸을 그냥 한 변으로 해서 조금 쉽게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팔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변의 수는 5개, 6개, 7개라는 걸 아는데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각형은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육각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6개, 5개. 팔각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오각형은 변의 개수가 5개인 친구였는데 꼭지점도 5개. 육각형은 변의 수가 6개였는데 꼭지점도 6개. 팔각형은 변의 수가 8개였는데 꼭지점도 8개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의 수와 꼭지점의 숫자가 서로 같다라는 특징을 우리는 발견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변을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꼭지점을 먼저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찍어 놓은 다음에 얘네들을 연결하면 역시 이것도 오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그 꼭지점을 먼저 찍어 놓고 다각형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다각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준비물을 챙겨서 영상을 함께 살펴볼까요?
자,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다각형을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들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우리가 만든 다각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사각형을 만들었고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엔 6개로 나눠서 육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8조각으로 나눠서 팔각형을 만들어 봤어요.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의 빨대 다각형을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다각형의 변의 수가 늘어날수록 빨대 다각형의 모양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맞아요. 각의 수가 많아지고 선분의 수가 많아져서 점점 변화를 하면 할수록 동그라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사각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육각형은 요런 모양, 팔각형은 조금 더 이렇게 작아지면서 원 모양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한번 다각형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인 다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각형의 변의 수에 따라서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오늘 노트에 내용을 정리하실 때에는 다각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로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